여러분, 바른 먹거리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 바로 풀무원이죠. 그런데 2025년 전망을 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기회와 또 동시에 무시무시한 경고가 담겨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풀무원의 그 깨끗하고 건강한 이미지, 과연 재무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 바로 리스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물 새는 곡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숫자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풀무원의 공식적인 부채 비율이 321.1%입니다. 제조업 평균보다 높긴 한데 이 숫자만 딱 보면 좀 높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숫자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정 금융상품을 자본이 아니라 빚으로 다시 계상했더니 부채 비율이 321%에서 무려 996%, 거의 1000% 가까이 치솟는 겁니다. 아니 거의 3배가 넘게 찌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신종자본증권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계장부상으로는 자본으로 딱 잡혀 있는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막 오르는 조건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가 정해져 있는 빚이나 다름없다는 게 애널리스트의 분석인 거죠. 무려 3,255억 원에 달하는 이 숨겨진 빚이 풀무원의 재무 상태를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빚이 많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열심히 벌어도 남는 돈이 줄어들겠죠. 게다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예정이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야기의 완전 다른 면, 밝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무원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지금 해외에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미국 시장의 턴어라운드입니다. 2024년 말에 드디어 분기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걸 풀무원의 아주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죠. 유안타증권 리포트에서도 글로벌 수익성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딱 짚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숫자로도 보입니다. 풀무원의 성장 동력이 점점 국내에서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는 15%였는데 2025년에는 21%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매출보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는 바로 이익입니다. 보세요.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2025년에는 해외 사업 전체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순간, 이게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반전 드라마인 셈이죠. 이런 성장이 그냥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두부시장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하면서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고급 제품들이 잘 팔리고 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 아시죠? 물가가 오르면서 점심값이 부담되니까 구내 식당을 많이 찾잖아요. 덕분에 국내 급식 사업도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쪽에는 높은 부채라는 리스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강력한 해외 성장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은 이 양극단의 요소를 어떻게 저울질해서 최종 판단을 내렸을까요?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17,000원, 유한타증권은 21,000원을 제시했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결국 풀무원의 미래 성장성의 점수를 얼마나 더 줄 거냐?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미래이익 대비 주가를 몇 배로 쳐줄 거냐? 바로 그 숫자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모두가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좀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생각보다 해외 이익 개선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고 2025년 초에 미국 공장 유지 보수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를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풀무원의 미래를 가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한쪽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로 한 강력한 해외 성장 엔진이 있어요. 긍정론의 핵심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실질 부채 비율이 1000%에 육박하는 엄청난 재무 리스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론의 근거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풀무원의 이 강력한 해외 성장 엔진이 거의 1000%에 달하는 재무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이 앞으로 풀무원의 주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